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재현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코너. 네, 많은 구독자분들을 저희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열혈 구독자분들을 위한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친절한 AS. 친절한 AS 코너가 뭐냐면요. 네, 저희한테 정말 질문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구독자분들께서.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코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질문들을 남겨주신 것들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같이 답변을 드리는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네. 질문을 먼저 볼게요. 네네. 단독주택 한 채를 가지고 계신데 이 안에 4가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월세를 주고 계시고 자기는 이제 따로 나와서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러면 한 주택에 4가구가 4세대가 살고 있는 거네요. 4세대가. 네네. 이랬을 때 나는 1세대 몇 주택이냐 이 문제 질문인데 네.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다가구냐 다세대냐 이 주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세무사님 그래서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을 네네. 설명해 주십시오. 다가구랑 다세대는 사실 건축법상으로는 동일한 거나 동일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으로는 그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다가구는 딱 하나, 소유권자가 한 명이고 다세대는 호별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 명으로. 그럼 다세대로 되어 있을 때는 4채라면 4개가 각각 등기가 네네네. 돼 있고 101호, 102호, 네네. 뭐 201호, 202호 그쵸, 이렇게 되어 있고 다가구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되어 거 되어 있고. 있고 네. 네. 그렇게 있는 보면. 차이가 제일 크죠. 네. 그래서 원래 건축법이 이렇게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한 개 단독 주택으로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으로 봤더니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세법에서 이제 단독 주택으로 보니까 뭐 고가 주택에 해당이 된 거예요. 얘가 가격이 아무래도 여러 세대가 다 같이 있다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가격이 땅도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취득세도 중과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원래 이제 국민주택이라고 해서 저희 소형주택 85 이하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네. 부가세도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그쵸. 생기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 좀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제 아무래도 좀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뭐 그런 단독주택이지만 뭐 공동주택으로 취급해서 세법상 처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판정이 났었어요. 네. 근데 다가구는 세무상 공동주택이랑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마치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서 여러 집이 있는 거로 취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팔았을 때 1세대 취득자가 팔았다고 하더라도 마치 다주택자, 여러 주택을 판 것처럼 해서 이 비과세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례를 두어서 원칙적으로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게 맞지만 1세대 주택 규정에 대해서만은 한 주택으로 보겠다, 주택 하나로 보겠다라는 규정을 새로 두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도 조건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쪼개서 팔았을 때, 만약에 분할해서 판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를 통으로 팔았을 때만 1세대 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네, 통으로 팔 때는 한 주택으로 네, 보게 된다. 네. 근데 또 다가구를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또 네.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죠. 네, 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불법 증축이나 뭐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요건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그 요건이라는 거는 건축법에 맞게 다가구로 지어져야 돼요. 진짜 다가구여야 네. 된다? 네, 그거는 이제 요건이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바닥 면적 660제곱미터고 층수로는 3층 이하, 네네. 세대수는 19세대 이하. 네. 근데 이게 다 세대랑 다른 점이 다세대는 4층이고요. 다가구는 3층. 네. 그래서 가끔씩 저희한테 다가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주인층이라 4층에 살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본인이 다가구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상은 다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1세대 주택 비과세 특례를 못 받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주택을 팔았다. 내가 3층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다가구인 4층짜리 주택을 팔았다. 이랬을 경우에는 비과세가 어떻게 적용이 되죠? 그럼 내가 사는 집만 비과세가 되는 거고 되고 나머지는 과세가 되는 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중과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유의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 그러면 맞추기로 할까요? 정리를 하면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할까요? 그분이 저희한테 주신 질문으로는 한 집에 4가구가 있다고 했는데 그 4가구가 1, 2, 3, 4층으로 되어 있으면 일단은 안 되는 거죠. 요건이 안 그거는 될 것 같고 다가구가 아닌 거죠. 네, 뭐 101호, 102호, 뭐 2층까지 있다라고 하면 또 요건이 맞을 것 같고 네네. 근데 또 면적이 또 너무 큰 걸로 내기면 또 안 맞을 네,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두 번째 질문. 네,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은 건강보험료랑 임대소득에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네, 보면 19평짜리 연립임대 전세를 1,500에 월 32만 원에 주고 있고요. 그리고 33평을 전세 1억 8천에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면 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바뀌는지 요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지금 이 질문 주신 구독자님은 월 임대료가 36만 원이라고 32만 원. 32만 원이라고 1년에 하셨고요. 384만 원. 1년이면 384만 원인데 그러면 올해까지는 비과세였고 내년부터는 분리과세 대상자가 되시겠네요. 네. 분리과세 대상자일 경우에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더라도 경비를 50% 네.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384만 원이니까 소득금액이 142만 원이 되네요. 네네. 네. 사업자 등록 안 하셨을 경우에는 142만 원이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7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115만 원이 돼요. 네. 금액은 작죠. 그렇지만 건강보험료 부과는 차이가 있어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 네. 거예요? 건강보험료 부과에는 올해 이제 부과 체계가 체계가 개편이 바뀌면서? 되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나눠지는데요. 있는 경우는 3,400, 이 종합소득금이 3,400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가지고 피부양자 요건을 정하는데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정하고요.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와 안 하는 경우로 또 쪼개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소득이 1억만이라도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소득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네네. 지역가입자가 네. 된다라는 네. 뜻이고. 네, 이 소득이라는 거는 과세 표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산해서 설명드린 142만 원, 115만 원 이런 것들이 소득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 금액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안 되는 거고요.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안 하더라도 일단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주어집니다.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요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지금 이 고객님 같은 구독자님 같은 경우는 등록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 일단 등록을 하던 안 하던 세금 소득세 부담은 맞아요. 없고, 세금 부담은 없죠. 네, 없는데 단지 이제 지역가입 건강보험료가 이제 나오냐 안 나오냐는 사업자 등록은 하는 순간 나오는 나오는 거고. 거고, 안 하는 거는 일단 500 이하면 안 나오는 거니 안 하는 쪽으로 일단은 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020년부터는 가산세도 네, 있고 의무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있고 또 가세가 향후? 네. 현재는 사업자 등록이 의무도 아니고 가산세도 없기 때문에 안 하시 2018년에는 안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판정할 수도 있고요. 19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2020년 2020년부터는 가산세도 작지만 있고 0.2%. 네네. 네. 또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과세관청이 어떤 그 후행 조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런 의견을 드릴 수 있지만 계속될 수는 없다. 분명히 뭔가 나올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안 했지만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등록번호를 뭐 준다든지 이런 게 제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법이나 뭐 건강보험도 그렇지만 항상 모든 법들이 또 개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하실 때 항상 전문가분들을 찾아서 상담을 네.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1577에 1000번 전화해봤더니 네. 상담이 부가체계 개편에 관련된 상담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1577에 1000번 다시 연락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친절한 AS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언니였습니다. 안녕.